안녕하세요. 전공격수 이학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준동사 원을 배웠습니다. 준동사 원에서는 주로 준동사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실제 예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첫 번째 예문 보시면 He tried again only to fail. 자, 이 문장 보시면 아주 짧죠.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자, 그는 또다시 시도했다. 뭐 하기 위해서?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도했다. 자,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되죠. 자, 이게 우리가 영어를 영어의 어순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말의 어순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패단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준동사가 나오면 그 앞에서 끊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는 또다시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즉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동사가 보이면 무조건 끊어서 가라. 이게 여러분들 준동사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있잖아요. 자, only라든가 never 같은 never 이거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이거는 벗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뭇 했다. 그러나 뭐뭇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They parted. 그는 뭐야? 헤어졌어요. Never to see each other again. 자, 이 문장 보면은 서로를 또다시 결코 만나지 않기 위해서 헤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헤어졌지만, 알겠죠? 헤어졌어요. 그러나 서로를 다시는 결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준동사가 나오면 앞에서 끊어서 가는 거 이런 거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예문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He left home one day. 그는 어느 날 집을 떠났어요. 결코 여러분들 되죠. 이제는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제 그 약간씩 길어지죠. 자, you have only to read a few pages. 그 다음에 to find 여기 앞에서 끊으면 되겠죠. 준동사 앞에서 have only to read 하면은 너는 그죠? 읽기만 하면 된다. have to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have only to니까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단지 읽기만 하면 돼요. 뭐를? 몇 페이지를 단지 읽기만 하면 to find 알게 돼요. 뭐를? that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This book 이 책이 really good 정말로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면 그냥 해석이 되죠. 문법적으로 뒤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오면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자, 이거 의문문이죠, 여러분들. Have never rushed. 자, 달려가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죠. 혹시 결코 달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완료. 뭐가? Dribbling from the bath. 뭐야? 욕조에서, 그러니까 욕실에서 말이죠. 물을 뚝뚝 흘리며. 아니, chewing from the table. 식탁에서 식사하다가 뭐 음식 같은 거를 이제 씹으면서 아니, dazed from the bed. 무슨 얘기예요? 침대에서 눈을 부시시하고 멍한 상태로. 알겠죠?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달려가 봤는데 그러나 to be told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You are a wrong number. 뭐예요?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준동사가 보이면 무조건 끊어간다. 접속사가 보여도 끊어간다. 그냥 내려서 번역해서 연결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only가 있으니까 그러나 단지 you are a wrong number. 자,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당신은 결코 없으십니까? 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 준동사도 지금 길지만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준동사가 보이면 이거 등위 접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여기 컴마가 있죠. 컴마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니까 역시 컴마가 쉼표죠. 쉬었다 연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컴마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준동사가 나와도 쉬었다 가는 형태. 알겠죠? 컴마가 있고 준동사 쉬었다 가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게 준동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예문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자, 근데
이 준동사가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준동사라는 것은 영어에는 오직 뭐야?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사를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준동사를 쓰셔야 되는데 이 준동사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직독직해로 앞에서 뒤로 끊어 해석한다 그랬죠.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준동사는 이렇게 주어로도 쓰이고 또 수식어로도 쓰인다는 점입니다. 다양하게 써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사 앞에 자 여기 보시면 준동사로 시작되잖아요. 준동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까? 동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보이면 점프해서 동사를 찾아보시기 바라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예, was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동사 앞에 getting이라는 준동사가 뭐로 쓰였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전치사를 동반한 거는 당연히 수식어라 그랬어요. At that time, 그죠? 예,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이런 얘기입니다. Getting rich information. 자, getting이 ing로 시작되는데 뒤에 동사가 있죠. 동사 앞에서 이 준동사가 뭐로 쓰였냐? 우리가 준동사는 이 문장처럼 was 앞에서 주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삼아 요거 하나 정리해 두세요. 우리가 동사도 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도 뭐로 쓸 수 있다?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동사를 주어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로 쓰고자 하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제런드라고 하는데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것에다가 우리가 조사를 붙이면 돼요. 주격 조사를 붙이면 됩니다. 은는 이, 가, 도라는 주격 조사 중에 하나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t the time 그 당시에 getting 얻는 거, 구하는 것은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rich information이라는 명사가 전치사 없이 나왔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준동사나 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 없이 나오면 을을 조사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치사가 없는 명사나 대명사는 항상 조사를 붙이는 건데 을을, 에게, 에 아니면 와 이렇게 해석해보고 이렇게도 해석이 어색할 경우에는 조사를 무시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rich information. 자, 풍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it was very expensive.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동명사 ing는 주어로 쓰일 때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time to get rich information was very expensiv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사를 주어로 하다 보니까 동사를 주어로 하다 보니까 여기 동사 앞에 동사를 주어로 하다 보니까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준동사를 주어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주어 이트를 쓰고 진짜 주어를 이렇게 뒤로 돌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문은 둘 다 at the time it was very expensive. 그 다음에 to get 해도 되고 getting rich information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나 물론 여러분들이 전부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또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 예문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구문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처럼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될 때 항상 이걸 주어로 봐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준동사로 시작됐다는 것은 준동사라는 것은 뒤에 동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한 문장에 동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사를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준동사로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준동사로 시작됐다는 것은 뒤에 동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동사가 바로 뭐예요? is예요. 그러면 is 앞에 to keep이 뭐로 쓰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잖아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면 항상 점프해 보세요. 점프해서 점프 개념을 활용하는 겁니다. 뭘 찾는 거냐? 동사를 찾기 바랍니다. 자, 동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사 앞에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부정사는 주어로 쓰이는 겁니다. 주어로 쓰이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것에다가 은는 이가 도 이런 말을 붙여서 여러분들 조사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부정사 다음에 점프해 봤더니 뒤에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자, 위 구문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위에는 이렇게 동사만 나왔어요. 여기 콤마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동사만 나왔고 그리고 앞에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우리는 주어로 봐야 한다 그랬는데 밑에 거는 투부정사로 시작되는데 점프해 보니까 동사가 아니라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주어가 아니라 수식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어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조건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 보시고 목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만 조건,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정사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동사 앞에 주어로도 되지만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앞에 있을 경우에는 수식어로서 목적이 아니면 조건으로 해석한다. 이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좀 자동적으로 의식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 한번 보세요. To keep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다음에 is라는 동사가 콤마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이 to keep서부터 environment가 바로 is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준동사 뒤에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여기 앞에 전치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로 해석하는데 구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은 뭐를 붙이라고 했어요? 전치사가 없이 쓰인 명사나 대명사는 조사 붙이는데 동사나 준동사 뒤에 나오면 을을 붙여보고 어색하면 에게 붙이고 그래도 어색하면 에 붙이고 그래도 어색하면 와 붙이고 그래도 어색하면 조사 무시하고 붙이지 말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pleasant working environment니까 유쾌한 즐거운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 하는데? 보다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to keep 준동사가 바로 이 주의 주어가 된 경우예요. 자, 근데 밑에 예문을 봅시다. to keep 시작했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컴마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employers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cannot allow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거는 동사 앞에 to keep이 나왔지만 밑에 거는 주어 동사 앞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요, 선생님이? 제 목적 아니면 무조건 목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아니면은 조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employer, 고용주들은 cannot allow, 허용할 수 없다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뭐로 허용하지 않는다? 저 allow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 없이 certain kinds of behavior라는 명사가 전치사 없이 나왔죠. 을들에게 애를 붙이니까 어떤 일정한 종류의 행동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uch as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바로한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예컨대 arriving late 지각한다든지 bothering others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와 같은 어떤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요? 즐거운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윗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는 다르죠. 윗문장은 어떤 거예요? 즐거운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성, 보다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가 이지의 주어로 쓰인 경우고 밑에 경우는 주어 동사 앞에 커마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목적 아니면 조건으로 부정사가 수식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예문을 통해서 구별하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실제 구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예문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준동사를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미 내용 파악을 해야 될지 한번 다음 문장 또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준동사, 다시 말해서 동사를 주어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동사를 주어로 쓸 수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정사를 써서 동사를 주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동명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주어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부정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동사 앞에서 아니면은 수식어로서 목적이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예문은 뭐냐? ing인데 우리가 이 ing로 시작되는 것이 이것도 항상 주어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준동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점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프해서 뭐가 있다는 걸 말하냐면은 동사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사 앞에 콤마가 없이 ing가 나오면 이거 역시 주어로 본다는 겁니다. 주어로 보고 똑같아요. 은는이가도 이렇게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주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ing로 시작되는데 뒤에가 동사가 아니라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역시 ing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자,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분사 구문이라 그래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부사예요. 부사. 분사는 형용사인데 분사 구문은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이거는 주저를 꾸며줘요. 주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여러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주로 때라든가 때 아니면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부대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시에 동작이나 연속 동작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아니면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양보라든가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해요. ing가. 자, 우리 두 가지를 역시 구별하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Washing the hands before eating is still a good idea. 이런 문장이죠. 자, 여기도 역시 ing로 시작됐습니다. 자, ing 준동사로 시작됐다는 것은 뒤에 뭐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동사를 점프해서 찾아보세요. 여기 is가 있죠. 자, is 앞에 컴마가 없고, 그죠? 예, 그렇다면 washing the hands 이걸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동명사가 되고 역시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일 때 우리가 조사를 붙이듯이 준동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것이라는 말에 조사를 붙인다 그랬죠. 은는이가 도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washing the hand. 자, 준동사 뒤에 전치사 없으니까 역시 을을에게 전치사가 없는 명사나 대명사는 항상 우리말로 옮길 때 조사를 붙여서 해석한다 그랬어요. 또 hands니까 손을 두 손이죠. 복수니까 손을 씻는 것은 이겁니다. 언제? before eating 수식어입니다. 전치사니까. 자,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그죠? 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 바로 동사가 주어가 된 거예요. 뭐의 주어가 돼요? is의 주어가 된 겁니다. Still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직도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washing the hands 다음에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주어 여기 동사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 washing the hands 이거는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손을 씻고 나서 자, 손을 씻고 아니면 그냥 해석해 보세요. 손을 씻어. 그 다음에 그들은 재빨리 올라갔어. 어디로? 몇몇 바위 위로. 그죠? 바위 위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손을 씻어 그리고 빠르게 올라갔어. 손을 씻고서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손을 씻고 나서 그들은 재빨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에로? On some rocks니까 몇몇 바위 위로 바로 재빨리 올라갔다. 바로 이 경우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불어 이렇게 주어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서 예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경우를 이렇게 쓰면 항상 이거는 주어로만 쓰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표현을 나타내는 어구라 할지라도 문장 중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주어도 될 수 있고 수식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washing the hands가 똑같은 예문이지만 윗문장에서는 is라는 동사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똑같은 문장이지만 뒤에는 주어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걸 똑같이 보기 시작하면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약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처럼 여러분들 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로 쓸 수 있는데
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부정사 같은 경우도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목적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요.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는 편안해져요. 다 이런 게 중복되어 반복되어 쓰일 뿐이고 그런 문장을 평소에 이런 걸 여러분들 겁을 내고 이걸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요.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 1강서부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7강까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외우면 나머지 독해 문장은 다 그 7가지 내용 중에 내용이 다 계속 중복해서 쓰이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다음 예문 또 하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이 분사 구문하고 또 분사를 여러분들 또 구별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예문을 봅시다. 이번엔 동사 뒤에 준동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이게 refused가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사 다음에 동사를 또 쓰면 영어에는 한 문장의 동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사 역시 준동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하는 건데 이 동사나 준동사 뒤에 쓸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동사한테 묶고 쓰는 거예요. 얘한테 묶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finish한테 묶고 써야 돼요. 근데 refuse나 reject 같은 거 reject 이게 거절하다거든요. fuse가 붙답니다. eject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라고 분 거 back 다시 버주는 거예요. 너나 가져라고 상대가 가지라고 던져준 걸 다시 던져버리는 겁니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뒤에는 ing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부정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준동사는 요걸 잠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준동사는 시제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제상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죠. 이거는 보통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행위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원형의 ing 이거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죠. 어떻게 쓰이냐면은 첫째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면 그때는 이거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동명사일 때는 우리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돼요. 일반적. 무슨 얘기냐면은 I like swimming 하면은 나는 수영이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I like to swim 하면은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내가 직접 구체적으로 수영을 하는 걸 행위를 좋아한다는 거고 I like swimming 하면은 수영이라는 걸 일반론적으로 수영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ing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라 수식어로 쓰였을 때 수식어 형용사로 쓰였을 때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겠죠. 이건 현재 분사예요. 이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시제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동사일 때 우리가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과거 분사라고 그럽니다. 과거 분사. 이 분사는 형용사예요. 과거 분사 형용사인데 단독으로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이거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완료. 그러니까 시제상의 특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ing 현재 분사가 비동사와 결합하면 진행 시제가 되고 ed 과거 분사가 have 동사와 결합하면 완료 시제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준동사는 만들어지면서 시제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이렇게 부정사를 취하고 과거 지향적인 의미는 동명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ing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시간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사를
혹은 동명사를 혹은 분사나 분사구문을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나왔을 때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선생님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공부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의미죠. 왜? 가져라 하는 걸 너나 가져라고 다시 던지니까 그건 미래잖아요. 그죠? 뭐뭐 할 것에, 뭐뭐 할 것을 거절하는 거죠. 만약에 과거일 때는 어떻게 돼? 과거는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겠죠. 난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없다. 부인하겠죠. 그래서 이거 deny 같은 거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부정사를 주에 취할 수가 없고 ing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remember 같은 거 있잖아요. remember도 있고 이거의 반대가 forget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뭐야? 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잖아. 할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먹는 거고, ing가 나오면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먹는. 이런 여러분들 중요한 건 remember나 forget 역시 뒤에가 시제상의 의미가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부정사면 당연히 미래고 동명사는 과거의 뜻을 갖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regret 같은 거. regret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면 미래니까 할 것, 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해석하고 ing는 과거니까 했던 거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낼 때 이 시제상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refuse라는 게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문법적인 요소보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끊으세요. 준동사 앞에서 끊으라 했잖아요. 그는 거절했다. 뭐를? 수용하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을. 어디에서? 추운 강물 속에서. 이렇게 그냥 끊어서 해석하면 돼요. 전치사는 조사고 명사와 결합할 때 조사로 바꾸니까 속에, 안에 혹은 속에서 안에서니까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수용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역시 여기서 보면은 내려서 번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죠. 절과 절이 나오면 반드시 접사가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는 절의 수보다 하나가 작아요.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녀와 내가 finished, 끝마쳤다는 거죠. 뭐가? 쇼핑하는 거. 이거 과거의 뜻이 있죠. 미리 할 것을 끝마친 게 아니라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끝마쳤다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finish는 ing만을 취하는 건데 어쨌든 끊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녀가 내가 끝마치고 난 후에 뭐를? 쇼핑을. 어디서? at a bookstore, 서점에서. 그래서 나는 뭐야? handed가 동사로 쓰면 건네주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보세요. I하고 her하고 다르죠. 목적어 보호 구별하는 건 간단해요. 동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 없죠. 목적어 아니면 보호인데 어떻게 따져요? 동사 뒤에 나온 건 주어와 같냐 다르냐입니다. 내가 그녀가 아니죠. 그럼 무조건 목적어예요. 목적어 뒤에 전치사 없이 나온 명사나 대명사는 목적어하고 따지는 거예요. 항상. 같으면 보호, 다르면 목적어인데 그녀가 장난감이 아니죠. 그럼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면 동사는 없던 뜻이 나타나요. 무슨 뜻? 주다라는 뜻이 나타나. 그래서 상을 수여한다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장난감을 건넸다가 아니라 건네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녀와 내가 끝마치고 나서 뭐를? 쇼핑을 어디서? 서점에서 나는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뭐를? 장난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는 절대 주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I love me를 안 써요. 목적어가 주어자 실 때 꼭 뭐만을 취한다? self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myself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준동사가 보이면 내려서 끊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내려가면서 영어의 어순으로 이해하라는 거. 자, 그러면 또 다음 예문 빨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왜? 지난번은 우리가 하나하나 예문을 많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예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예문을 이제 접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에서 그렇게 이해된다 그러면 영어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했듯이 1강서부터 7강까지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나머지 문장들, 독해 지문 같은 거 충분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한번 그거 보세요. 안 되면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여러분들이 반복하니까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문을 많은 걸 이번 시간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거. 자, 여기 보세요. The best way. 자, 여기 전치사 없죠. 예. 전치사 없으니까 이거 뭐로 쓰인 거예요? 이거 주어로 쓰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To store라는 여러분들 준동사가 나왔어요. 준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뭐를 찾는 겁니까? 동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동사를 찾으면 거기 보시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동사를 찾으면 여기에 있네요, 여기. 선생님이 동사를 참 늦게 찾죠. 이렇게 늦게 찾으면 안 돼요. 왜? 얼어 죽는 수가 있어요. 왜? 그죠? 예, 동사 찾아라. 그런데 동사 하는데 2번, 3번 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세요. 썰렁하죠? 자, is가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입니다. 자, 이렇게 준동사가 있다는 것은 뒤에 동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고 이게 주어니까 은는이가 더 붙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할 수 있는 store가 여러분들 동사로 쓰면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준동사 뒤에 역시 fresh 브라콜리라는 명사가 전치사 없이 나왔잖아요. 을을에게 애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신선한 브라콜리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꾸며줄 경우에 이 부정사는 can이나 must나 will 중에 한 뜻을 갖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맥상에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정사의 특권이에요. 다시 말해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면 이런 뜻이 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은 신선한 브라콜리를 저장할 수 있는 알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Easy to refrigerate. 뭐야? 냉장 보관하는 거다. 이런 얘기. 역시 easy가 동사니까 이거는 to refrigerate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주어가 이것도 알아두세요. 참고. 주어가 이렇게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이 주어거나 아니면 올이 주어거나 아니면 와트절 같은 게 주어잖아요. 예. 그러면 비동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이 to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나와도. 댐이니까 이 댐은 뭐야 여러분들? 브라콜리를 얘기하겠죠. 그 신선한 브라콜리를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어디에? In an open plastic bag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죠. 전치사가 있으면 보이면 끊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그저 뚜껑을 덮지 않은 그런 플라스틱 용기 안에다가 넣고 그것을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vegetable compartment. 그저 칸이죠. 그 얘기니까 야채 칸에다가 넣고 플라스틱 백을 닫는 게 아니라 열어놓은 플라스틱 백 안에 넣고 그것을 냉장 보관하면 여러분들 브로콜리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노림수가 항상 있잖아요. 바로 뭐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줄 때는 can이나 must나 will의 뜻을 갖고 해석해 주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서 가세요. 절대 문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장할 수 있는 신선한 브라콜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끊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실력이 늘면 이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신선한 브로콜리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알겠죠? 냉장 보관하는 거라는 거. 다음 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 several countries like Norway and Denmark 이렇게 나왔죠. 여기 joined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several countries가 주어죠. 전치사 없으니까 이거 주어. 자,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어라고 했잖아요. Norway and Denmark는 주어가 아니므로 like를 쓴 거예요. like나 이 such as는 어떤 때 쓴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명사나 대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을 때 쓰니까 몇 개국 뭐예요? 예컨대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그런 몇몇 국가들이 joined 합류했다는 거예요. 가담했다는 거예요. 뭐가? in the campaign 그 운동 속에 아주 지각합니다. 아니면 join in the campaign 그 운동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자, joined가 동사니까 protect는 동사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진행이나 수동이 아니란 수식어일 땐 to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이나 수동이 아니면 to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주로 뭐야? protect는 보호하다는 거예요. 보호할 목적으로 합류했다는 거죠. 아니면 내려서 번역해도 돼요. 끊어서 갑니다. 자, 몇몇 국가들은 합류했다. 그 운동에. 그래서 뭐야? 보호했다는 거죠. 뭐를? 준동사 뒤에 전치사 없으니까 을을에게 애를 붙이니까 웨일즈, 고래라든지 seal, 바다 표범 같은 것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In their national park. 그들의 국립공원에서.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서 가면은 희한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예, 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several countries like Norway and Denmark joined in the campaign. 그 캠페인에 합류했다는 거. To protect. 그래서 웰젠 씨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In the national parks. 알겠죠? 다음 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수식어 준동사의 해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We all go through life.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역시 여기 go through 이게 동사예요. 그럼 이건 동사니까 준동사 쓴 거죠. ing에서.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 wearing이니까 spectacles는 안경이에요. 그죠? glasses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쓴 채. 누가? 우리가. 여기서 얘가 꾸며주는 것은 저 wearing이라는 게 이 wearing이 꾸며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분사거든요. ing는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다시 말해서 ing나 ed는 분사예요. 분사는 뭡니까? 분사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형용사라 했죠.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 그랬어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사예요. 그럼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분사와 달리 분사구문은 반드시 접속사나 컴마와 더불어 쓰입니다. 접속사 컴마와 더불어 쓰인 분사는 이건 분사가 아니라 이건 분사구문이라 그래요.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뭐예요? 부사입니다. 부사로 뭘 꾸며줘? 주절을 꾸며줘요. 주절. 분사구문을 제외한 나머지 절, 주절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형태상으로 구별이 돼요. ing나 ed 분사예요. 무조건 형용사로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접속사나 컴마가 있으면 분사는 분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라 그러고 분사가 형용사라면 분사구문은 부사예요.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나 대명사 이의 것을 꾸며줍니다. 그럼 웨어링을 꾸며주는 게 누구야? 분사가 분사잖아요. 형용사잖아요. 뭘 꾸며주겠어요? 다시 말해서 쓴 채 누가? We all. 그죠? 우리가 모두 이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wearing 쓴 채 뭐를? 안경을 쓴 채. 근데 colored가 뭐예요?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 이것이 역시 뭘 꾸며줍니까? spectacles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by our own taste니까 우리 자신의 취향에 의해서 채색된 채. 채색된. 그러니까 막 색깔이 입혀진 그런 안경을 쓴 채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직업이라든가 컬링 천직이죠. And our own prejudice. 뭐야? 편견입니다. 우리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채색된 안경을 이 colored가 spectacles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 안경을 wearing 쓴 채 누가? 우리 모두 뭐를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선생님 이게 분사니까 형용사고 라이프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라이프가 어떻게 제 안경을 씁니까? 우리가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꾸며주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게 앞에 we wall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뭐 한 채? 안경을 쓴 채. 그리고 컬러드는 당연히 앞에 꾸며주고 안경이 채색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꾸며주는 거죠. 안경이 뭐야? 우리 자신의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채색된 안경을 색깔이 입혀진 그런 안경을 쓴 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어도 여러분들 주요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리만 알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고 해석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똑같이 ing고 ing인데 여기는 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컴마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어떤 문장이 하나가 정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컴마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문장이 진행되다가 컴마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거는 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부대상어로서 뭐뭐 하면서라고 이제 나타내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디아인도 결국 마침내 이런 얘기입니다. The fishery, 어업은 이게 전치사 없으니까 주어예요. 동사 앞에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어니까 이게 주어니까 이거는 주어가 아니면 인을 동반했고 주어 동사 앞에 수식어가 나오면 콤마를 찍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the fishery, 어업이 stop, 중지했어요. altogether, 완전히 중지했어, 멈췄어. 그 결과 bringing, 가져왔다는 거죠. 뭐를? 전치사 없잖아요. 그러면 역시 조사 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economic destruction, destruction은 파괴니까 경제적 파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to, 전치사죠. 조사로 바꾸면 돼요. 어디로, 어디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경제적 파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해석 어려운 게 없잖아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국 마침내 그 어업은 완전히 중지했다. 그래서 경제적 파멸을 가져왔다. 어디에? 그 마을에. 끝났죠? 그 밑에 거 보세요.
large with difficult 여기서 끊으면 됩니다. 이게 동사고 동사니까 이렇게 준동사 나왔겠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커다란 잡초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뭐하기가? to remove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몹시 without uprooting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뭐를? 채소 같은 거 vegetable plants 채소 같은 것을 채소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제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to remove는 이렇게 difficult를 꾸며주는 거죠. 어쨌든 수식관계 몰라도 됩니다. 일단 영문을 우리말로 자꾸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아가 동사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고 to remove란 거고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ing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것도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부정사를 안 쓰고 동명사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 준동사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엔 우리가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사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동사에서 왔으니까 동사와 똑같아요. 아까 뒤에 이렇게 수식어도 취할 수 있고 목적어도 취할 수 있고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준동사도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동사가 변화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와 똑같이 주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주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쓰느냐? 하나하나 선생님이 지금 꼼꼼하게 여러분들 잡아주고 하려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동명사도 동사니까 주어를 취할 수가 있는데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조어는 무슨 격을 취할까요?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I라는 게 있고 U가 있어요. 뭐 time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명사 북이라는 명사, 단수건, 복수건 이런 명사가 나왔어요. 자, 대명사나 명사를 뭐 의문사도 그렇고 자, 다른 명사 앞에 쓸 때 무슨 격으로 놓을까요? I북입니까? 마이북입니까? 마이북이죠. 유북입니까? 유어북입니까? 유어북이죠. 탐북이니까 탐주북입니까? 탐주북이죠. 후북입니까? 후주북입니까? 후주북이잖아요. 당연히 명사 앞에서는 대명사나 명사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동명사 앞에 써야 되니까 동사가 명사가 된 거 아니에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무슨 격으로 표현하겠어요? 소유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무슨 격으로 나타낸다? 소유격으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자, 그럼 부정사는 무슨 격이냐 이런 얘기야. 부정사는 무슨 격이냐? 부정사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알죠? 예를 들어서 I wanna to go there 했을 때 이렇게 동사가 주어를 취하듯 목적어 뒤에서 그 목적으로 설명하는 동사는 준동사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각사유가 아니니까 투부정사를 썼는데 목적어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면 그래서 이걸 뭐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어색할 때 에게 동사로 해석하고 어색할 때 을을 동사라고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가 그곳에 가길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나고 그곳에 가는 건 그녀입니다. 이렇게 부정사도 동사처럼 주어를 취할 수 있는데 동사가 주어를 취하듯 부정사도 주어를 취한다. 무슨 격? 목적격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원트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취하는데 타동사가 아니면 뭐냐? 자동사라면 아니면 타동사가 아니고 뭐 형용사라든가 뭐 부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뒤에는 목적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 뒤가 아니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미상조는 목적격을 쓰는데 목적격은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와 더불어 목적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가 아니면 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뭐 이런 거 다음에 부정사의 의미상조를 쓰려면 for나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전치사와 더불어 이렇게 수식어로 의미상조를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두 부정사 앞에 for나 of 플러스 목적격은 주어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분사구문 남았죠. 이 분사구문은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뭐예요? 소유격 목적격이니까 나머지 뭐야? 주격을 쓰면 되는 겁니다. 주격. 그래서 이 의미상 주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부정사 앞에 for나 of 플러스 목적격은 주어로 해석하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예문 보세요. 자, 여기서 끊는 거는 자 보세요. It's important. 자,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to write이 나왔죠. 가주어진 주어네요. 자, 근데 여기 this man이 for와 결합했잖아. for this man을 to write 이거의 주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 사람이 to write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뭘 쓰는 게 좋아요? About both sides, 양쪽 모두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About problem. 어떤 문제에 양쪽, 두 쪽,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 관해서 글을 공평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To write 앞에 for this man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이 사람에게 중요하다 쓰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for this man이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나오면 혹시 주어가 아닌지 주어면 주어 동사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It's very kind. 정말 친절해요. 여기 to help 앞에 of 힘이 나왔잖아요. of him. 그럼 이걸 주어로 해석하면 돼. 그가 친구들을 돕는 것은 정말 친절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친절하네요. 대단히 친절합니다. 그가 친구를 돕는 것은 어떻게 in need는 필요할 때가 아니라 공공할 때, 어려울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그가 도왔다니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하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f임이 바로 to help의 주어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주어는 왜 쓰냐? 이 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이 to help 준동사의 주어가 앞에 주어와 다를 때입니다. 그것이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쓸 수는 없죠. 이렇게 부정사의 주어가 문 앞의 주어, 동사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동사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격을 쓴다는 거. 그러나 여기처럼 형용사라든가 이렇게 형용사 뒤에는 목적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쓸 때 반드시 전치사 for나 of를 동반한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정사, 두 부정사 앞에 for나 of 플러스 목적격은 주어로 해석하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like 뒤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ing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speak ill of는 of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like는 어떻게 씁니까? like는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ing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would나 should 빨리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 like 다음에는 to 부정사밖에 못 씁니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 보니까 ing가 동명사잖아요. 제 like 뒤에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무슨 격 쓰는 겁니까? 소유격 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의미상조가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을 때 유가 주어도 유고 목적어도 유죠. 이런 걸 우리는 통격이라 하는데 통격을 쓰기도 합니다. 저 자주 그래서 이렇게 인칭대명사 이렇게 유어뿐만 아니라 유를 주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가? 당신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주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거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싫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생물 같은 경우는 소유격 취할 수 없잖아요. 그냥 통격을 쓰시면 돼요. refrigerator 이건 주어 목적어가 형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나왔죠. 이미지는 ing만을 취합니다. 이미진도 ing만을 이미지는 상상하다. 이거 ing만을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했다는 거야. 그 냉장고가 falling down the stairs. 뭐야?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상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주어로 해석하려는 거. 자, 그다음 보세요. 선생님이 목적어 다음에 역시 준동사는 얘한테 묻는데 이 so라는 게 지각동사니까 여기 ing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so가 나는 보았어요. 뭐가? boy 한 소년이 in the gym 체육관에 있는 한 소년이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 목적어 일단 주어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saw 나는 보았어요. boy 한 소년이 in the gym 체육관 안에서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밑에 거 보세요. I didn't hear. 저는 듣지 못했어요.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리어지는 거 수동이니까 called 과거분사 써야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called 불리어지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I didn't hear your name called this morning in class. 오늘 아침 I didn't hear. 난 듣지 못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거 this morning 오늘 아침 in class 수업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가 나왔다든지 근데 준동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하는 거. 준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는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so라는 게 지각동사니까 ing를 쓴 거지만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 나오면 그
준동사는 목적으로 설명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 나오면 주어 동사 해석할 준비를 갖추시기 바래요. 나는 보았어요. 한 소년이 체육관 안에 있는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거. I didn't hear.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called 불려지는 거. this morning 오늘 아침 클래스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분사 구문일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사 구문 예문 첫 번째 예문 보니까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being fine next morning 이거 역시 분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임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주저를 꾸며주는 수식어인데 역시 여기 대명사 it가 있으니까 주어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절이 주어와 다를 때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좋으면 날씨는 날씨가 될 수는 없죠. 아이가 좋은 게 아니라 날씨가 좋은데 비인칭 날씨는 이틀을 주어로 취하잖아요. 날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틀을 주어로 취하니까 해석을 하면은 날씨가 좋으면 다음 날 아침, 다음 월요일 날 I will go fishing, 낚시하러 갈 거예요. 친구 탕과 함께.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보세요.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having said, 분사 구문인데 의미상조 더 sun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태양이 진 거예요. 태양이,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ing가 있고 여기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단순형이잖아요. 이럴 땐 시제가 같은 거지만 having said, 이렇게 완료형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gave 과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 앞선 시제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난 후에 우리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준동사, 의미상조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문 한번 또 봅시다. 시제. 자, 시제 보시면 이렇게 준동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의 ing 이런 걸 단순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to 플러스 F 플러스 P 완료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시제를 나타내는데 단순형은 앞에 동사와 본동사와 같은 시제고 다르면은 having 플러스 pp 아니면 to have 플러스 pp는 앞에 동사보다 하나 앞선 시제, 이전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현재면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면 현재로. 근데 여기가 미래면 단순형은 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형과 미래는 같은 시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 believe him.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목적어 다음에 준동사 주어로 해석하니까 그가 정직하다고 믿는다. 그가 지금 정직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to have been이 나왔죠. 나는 믿는다. 믿는 건 현재예요. 그가 정직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료형은 이렇게 시제도 준동사도 동사에서 온 거니까 동사와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앞에 동사와 같은 시제는 단순형, 하나 이전 시제는 완료형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준동사 역시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분사 구문을 들고 있는데 여기 컴마가 있고 여기 ing 단순형이니까 이거는 이 시제와 같은 시제입니다. 이게 이 주절이고 주절이 주어는 애니멀즈예요. 근데 여기 주어가 없다는 것은 이 애니멀즈와 같은 주어라는 거죠. 주어가 같을 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stupid 하면은 어리석은 거죠. 아둔하고 and having no imagination 상상력도 없어요. 누가? 동물들은. 근데 종종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훨씬 더 sensibly하게 인간들보다 훨씬 더 이치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동물들이 더 그죠? 예. 이런 거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단순형 여러분들 단순형은 이 시제와 같은 시제라는 거. 행동한다. 뭐야? 지금 현재 아둔하고 상상력이 없게 보이지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훨씬 더 인간보다 낫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to have fallen이 나왔고 여기 is sought가 나왔죠. 그럼 여기는 동사잖아요. 현재잖아요. 여기는 완료형이 나왔죠. 이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북송 왕조 전체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몰락했다고 생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되는 건 현재지만 몰락한 것은 북송왕조가 몰락한 것은 과거 현재 이전이니까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예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상에 자주 보이는 거니까 선생님이 2개 정도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렇게 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는 이 투를 꾸며줘요. 그래서 수식관계를 통해서 캔낫이라는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 To spend 소비하기에 너무 짧다는 거니까
너무 짧아서 소비할 수 없다라는 캔낫이라는 수식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는 긍정이지만 부정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너무 짧아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enough도 enough를 근무점으로서 can이라는 긍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수식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옥한 풍부한 말이죠. 그 토양이 뭐가 나일강의 그 토양이 헬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뭐가 농부들이 grow는 준동사입니다. 헬프 때문에 to를 붙여도 되지만 to 없이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을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한 농작물을 뭐 하기 위해 to feed people in the city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릴 정도로 충분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뭐가 rich soil 풍부한 토양이 이렇게 여기도 역시 farmers가 목적어니까 주어로 해석하고 grow 동사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to는 형태는 긍정이지만 부정 캔낫 enough는 can이라는 조동사의 뜻을 갖는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구문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준동사 오늘 또 이 시간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말을 빨리 했어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한테 기억시키고자 했던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었으면 했을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교감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